아 몰라 몰라 아. 내가 너 좋아하나 보지. 그 한마디가 터지고 나서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심지어 바람소리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 한 줄이 지은호의 머릿속에 며칠째 떠다니고 있었죠. 잊으려 해도 그날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나온 말이었을까? 어떤 이유를 붙여도 가슴은 묘하게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현수 선배의 카페. 지혁과 은호가 마주 앉아 도면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벽은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동선이 꼬이는데요. 그래요? 그럼 반대로 트죠. 서류 위로 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냥 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둘 다 평소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돌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 중처럼 행동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어색함이 깔려 있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야, 지혁아.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늘 그렇듯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두 사람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테이블 위로 흘러나오는 그 정적, 평소와 다른 두 사람의 거리감이 그의 직감에 이상한 신호를 줬거든요. 성재야. 오후배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성재는 커피잔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둘이 뭔가 평소랑 다른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오후배? 지혁아? 지혁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긴, 일 얘기 중이었지. 그래? 근데 분위기가 좀 그렇다? 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디자인 얘기예요. 대표님이랑 의견 조율 중이었어요. 그래? 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둘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괜히 웃음을 지었고 지혁은 대답 대신 손에 쥔 펜만 돌렸습니다. 둘이 뭐지? 평소랑 다른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일부러 분위기를 깨듯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일은 일이고 너무 몰입하지 말아요. 둘 다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 말은 장난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정리를 마친 뒤 은호가 잠시 나가려 할 때 성재가 불렀습니다. 오후배 커피 한 잔 같이 할래요? 근처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은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습니다. 요즘 본부장님도 많이 바쁘시죠? 그야 뭐 늘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 들으려고요. 다른 얘기요? 지혁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은호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라뇨? 아까 봤잖아요. 둘이 평소랑 좀 달랐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더라. 그제야 은호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아, 그게요? 응. 지혁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성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백을 했다고요? 네. 근데 저도 좀 당황했어요. 요즘 지혁 선배 계속 무리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냥 헛나온 말이었겠죠. 설마 진짜겠어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나 봐요. 은호는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웃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배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들은 척만 했어요. 괜히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당황했었겠네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억눌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은호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죠. 진짜 요즘 일 많잖아요. 대표님도 너무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던 걸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성재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하나. 며칠 전 자신이 지혁에게 했던 말. 나 오후배랑 잘해보려고. 그래서 요즘 회사 일도 미친 듯이 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존재감이 커져야 오후배도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지혁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잘해봐. 은호랑. 그 웃음, 그 말투,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 잘해봐. 그건 응원이 아니라. 그래 뺏어보든가였던 거죠. 성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호는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커피가 좀 식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뭐가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죠. 지혁아 너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나한테 그 말할 때
이미 은오읍의 마음에 발 들여놨던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오읍에 나 먼저 갈게요. 미팅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성재는 카페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호가 창가에 앉아 지역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잘해봐. 이번엔 나도 그렇게 해볼게, 지혁아. 그날 밤 지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도면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도 은호가 그어놓은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 한 번이 모든 걸 무너뜨릴 거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박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수십 번을 뒤척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커튼 틈으로 새어든 새벽빛이 방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래 잘해봐. 은호랑. 지역의 그 말.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웃음조차 가식처럼 들렸어요. 은오후배한테 고백까지 했다는데 그럼 그때 그 말은 뭐였던 걸까? 자기를 속였던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기를 한 건가?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야, 나 좀 보자. 그 한 줄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는 새벽까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고 머리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친구한테 이럴 일인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을 감았지만 가슴 어딘가가 계속 뜨거웠습니다. 다음날 오전 맘대로 집 사무실 앞. 성재는 문을 열며 익숙한 공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커피향, 철거 현장 보고서 냄새, 그리고 익숙한 그의 목소리. 형, 이거 도면 수정분 확인 좀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이지혁은 휴대폰을 어깨에 낀 채 서류 더미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성재가 조용히 불렀지만 지혁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성재야? 야, 미안. 지금 진짜 정신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마감 2개 겹쳐서 머리 터질 것 같아.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진짜 미안. 나 이거 자재 보고 받아야 돼. 그리고 오후에 투자사 미팅 있고 야, 나중에 밥이나 먹자. 내가 먼저 연락할게. 지혁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얼굴을 박은 채 무슨 숫자를 입력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척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성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혁아. 지혁은 여전히 화면만 보며 왜?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재는 잠시 그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혁아. 이번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 너 은호후배 좋아해? 공기가 멎었습니다. 지혁의 손이 멈췄고 키보드 소리도 끊겼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은오후배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그냥 일하는 사람? 그럼 왜 고백을 해? 지혁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성재의 말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너 그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쳐도 돼? 야, 그게 장난이 아니라. 그럼 뭐야? 진심이야? 나도 모르겠다고. 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늘 그랬지. 성재가 비웃었습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모르겠다고. 그게 내 특기잖아. 결혼식 때도 사업할 때도. 이번엔 은오후배야? 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만해, 성재야. 뭘 그만해?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아무 짓이야? 지혁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 확인한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럼 확인했냐? 그 후배가 뭐라고 했는데? 대답해봐. 뭐라고 했는데?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봐. 역시 넌 늘 그래. 성재야, 진짜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말 이제 듣기도 싫다. 성재는 고개를 돌리며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혁은 그 뒷모습을 잡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 쿵하고 내려앉았죠. 은 오후배 좋아해? 그 질문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었고 그렇다고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지혁은 책상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허공에 부딪혔습니다. 책상 위엔 도면과 메모지, 커피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그녀의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 5주택 리모델링 협의안. 지혁은 그 종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맘대로 집 리모델링 회의실. 지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 수정된 구조 도면이 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수정한 부분 봤어요? 이지혁이 도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은 짙게 파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대표님, 상태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의 말에 지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이 완전 하얗잖아요. 디자인 작업 중이라 그렇죠. 요즘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잖아요. 지혁은 억지로 농담을 섞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보다 여기요. 그는 도면을 펼치며 말했다. 이 통로를 넓히면 공간이 더 살아날 거예요. 지금보다 한 20cm 정도만. 그럼 구조벽을 건드려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위험하더라도 시도해봐야죠. 아니 대표님. 이건 설계가 아니라 무리예요. 지은호의 말투에는 짜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일도 감정도. 전보다 훨씬 조급해 보이거든요. 지혁이 눈을 피했습니다. 조급한 게 아니라 그냥 후회돼서요. 후회요? 그때 좀 다르게 말할걸. 그 생각이 요즘 자꾸 나요. 그때요? 응. 내가 너랑은 안 어울린다던 그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왜 하세요? 그냥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요? 이제라도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런 감정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동업 중이에요. 이제는 일로만 얘기하자고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혁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어지럽네요. 그는 겨우 의자에 몸을 기대더니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대표님. 지은호가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이지혁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지혁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은호 씨, 나 진짜 괜찮.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무리하지 말랬잖아요. 그녀는 급히 그의 팔을 어깨에 걸쳐 부축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지은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근처 병원 알아봤으니까 바로 가요. 자동차 안.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손은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창백한 얼굴로 누운 지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대표님. 곧 도착해요. 금방이에요. 신호등이 붉게 번졌고 그 사이사이 지혁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 차갑잖아요. 진짜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병원 도착. 응급실 문이 닫히고 의사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지은호는 밖에서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과로로 인한 실신이에요. 수액 맞고 안정 취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챙길게요. 그녀는 병실로 옮겨진 지혁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아래로 파랗게 핏줄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정말?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좀 말하지. 괜히 괜찮다고 또 그렇게.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지혁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머리가 그의 팔에 기대졌습니다. 그 둘의 호흡이 같은 리듬으로 섞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성재는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지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그의 팔 위에는 지은호가 조용히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설명할 수 없이 평화로웠지만 성재의 가슴엔 불이 치솟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 뒤로 병실 안에는 여전히 지혁의 고른 숨소리와 지은호의 조용한 숨결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준다고 할 거예요. 그 아이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병원 복도를 나서는 고성희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우아했지만 그 안엔 차가운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도톰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 안에서 바스락거리며 부딪히는 종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지은호 씨 간 상태도 좋고 크기도 적당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혈관 구조도 문제없고요. 준다고 할 거예요. 그녀는 그 대답을 이미 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대신 한 것이었죠. 차문을 닫고 고성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지. 조급함은 함정이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와 공포가 공존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히 계산된 미소. 다음 날 지은호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문에 도면 수정이 이어졌고 커피는 식고 노트북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지은호님의 정밀간 검사 일정이 5월 22일 수에 예약되었습니다. 정밀간 검사?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건강검진 같이 받자며 VIP 패키지를 제안한 사람은 고성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이미 끝났고 추가 일정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뭐지 예약이 잘못됐나? 잠시 망설이던 지은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은호인데요. VIP 건강검진 추가 일정이 잡혀있다고 문자가 와서요. 잠시 후 간호사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네. 고성희 대표님 소개로 오셨죠? 그 말 한마디에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희 대표님이요? 그분이 이걸 예약하신 거예요? 네, 대표님 쪽에서 추가 검사 요청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화를 끊었지만 손끝이 식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호는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분이 워낙 세심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병원 복도 끝에 고성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셔츠 위로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의사 윤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가 허락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락은 이미 받았어요. 그 짧은 대화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발을 멈췄습니다. 지은호 씨? 허락을 이미 받았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 되죠, 대표님. 알아요. 하지만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게 틀어져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고성희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 지금은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못하게 될 테니까. 그 말에 지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라니 설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를 빠져나와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밀어넣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었다. 이사장님이라는 이름이 화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은호 씨,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어디예요? 아, 병원 근처요. 아는 분 만나러 왔다가. 병원이요? 잠깐의 정적. 그 다음 고성희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나도 지금 병원인데. 지은호의 손이 식었습니다. 그래요? 우연이네요. 그래요. 세상 참 좁죠. 은호 씨, 건강검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요즘 간 수치 관리 잘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아, 그 병원에서 연락 갔을 거예요. 내가 패키지 관리 차원에서 추가 검사 넣었어요. 괜히 놀라지 말아요. 건강은 미리 챙겨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온기가 아니라 마치 차가운 손끝으로 목을 쓸어내리는 느낌이었죠. 통화를 끊고 나자 지은호는 병원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이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잖아.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고성희 대표님. 지금 나한테 뭐 하려는 거예요? 그 시각 다른 복도 끝에서 고성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뒤로 사라진 지은호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여줬네. 이제 믿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가방 속 봉투를 다시 쓸어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엔 간이식 동의서 기증자 지은호라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모르는 게 나아요. 불안이 한 겹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뭔가 잘못됐어. 그날 이후 지은호의 일상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그녀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었죠. 단지 그날 이후로 그녀의 꿈엔 낯선 병실 불빛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 목소리가 고성희의 것이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야기가 점점 위험해지죠?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의 다음 장면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습니다.